사랑하는 이팔 청춘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그럼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던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하세요.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50인의 어머니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 청춘의 닥터진 가정의학과 이혜인 선생님, 한의사 김세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더불어 고충과 고민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족 간병이 이제 그중 하나인데요. 아픈 가족을 집에서 돌본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간병대란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28 청춘 앞으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두 아들을 키워낸 엄마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어린 나이에 시집와 가난한 살림살이에 참 억척스럽게도 살았네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바르게 잘 자라준 아이들이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 여유롭게 살아야지 했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인해 3년째 남편을 간병하고 있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도 밉던 남편이 왜 이렇게 짠하게 느껴지는지 몸도 마음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저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혼자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지 느껴지는 사연입니다. 저는 그 사연 중에서 젊은 시절에는 미웠는데 네네. 지금은 짠하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힘들 때 정말 의지하는 거는 부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께서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지인도요. 40대에는 부모님의 시부모님까지 간병하고 지금은 남편 간병하고 있는데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오직 간병에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영상도 오랜 간병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은 챙길 여력이 없었다 하는 한 아내분의 사연인데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아우, 너무 슬퍼 보이신다. 왜 저렇게 울고 계실까? 보고 싶다, 눈아빠야. 아, 남편이 떠나셨구나. 너무 힘들어. 내가 자기 사진을 잘 안 꺼내보거든. 너무나도 생각나고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자꾸 넘어지고 걸음이 이제 다리가 꼬이고 자꾸 하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서 이제 이 류게릭이라는 병이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다 빠져버려. 완전히. 빠져가지고 처음에 걷지를 못하다가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손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는 거지. 28년을 이제 저기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지팡이 짚고 다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아유, 저렇게 누워 계셨구나. 이제 항상 둘이 있을 때는 너무 잘했거든요, 저한테는. 옛날에는 어디를 가고 뭐하고 할 때 저한테 한 가지를 뭐 시키지를 않았어요. 뭐 이사할 때도 다 자기가 이사를 해놓고 나를 어디 가 있다 오라고 오고. 이제 그냥 내가 안 없애고 있는 것은 그냥 이제 그냥 여기에서 좀 근데 채원이 이제 있잖아 여기에. 아유,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신 거죠. 남편이 쓰시던 침대까지 그대로 놔두시니까. 이렇게 다리가 부었지? 아이고 저리, 아이고 힘들어.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지금도 이제 다리가 휘청거려요. 자꾸 다리가 힘이 없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환자를 돌보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내 몸이 좀 힘이 없고 그러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뭐 어디가 병나서 저렇게 했다 그 생각은 안 했지. 지금 이제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어요. 아이, 혈당이. 네. 약만 지어다 먹었다 뿐이지 나에 대해서 그 당뇨가 있다고 해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환자에다만 신경을 쓴 거지. 근데다 뭐 긴 세월 와병 중이셨으니까 1, 2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우, 약도 아이고. 많어, 세상에. 아무래도 이게 간병하면서 본인을 챙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뇨만 처음에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지혈증, 혈압, 그리고 이제 뭐 당뇨로 인해서 내 피부병도 더 안 낫고 더 심했던 것 같아, 손에. 1년도 넘게 치료한 것 같아. 핸드폰 어디다 놨지? 아유, 손에 들고 계시잖아. 손에 들고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이제 내가 전화도 이제 내가 어디다 걸으려고 딱 들었어요. 근데 잊어먹어. 이 밑에서 그 경비실 있는 데서도 내가 우리 집을 못 찾았어. 찾은 적 있고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요. 아휴,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났다. 아휴. 저희 아저씨가 그냥 좀 생각나고 하면 그냥 막 이제 걷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이제 농담이라도 상대가 자기 가면 나도 따라갈 거라고. 나는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막 참고 있는 거예요. 아유, 보는 내내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8년 동안 간병을 하셨어요. 정작 본인 이 건강을 못 돌보신 게 진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나요 혹시? 자리해 주셨나요? 아, 네. 아이고. 우송자이고요. 71살 됐어요, 지금. 아니 저 아까 보면서 저기 그 남편분이 사용하시던 의료용 침대 네. 그거를 저기 못 버리고 계시던데 네. 이 마음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못 버리겠는 거죠? 못 버리겠어요. 그냥 이제 그 체온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 제일 생각이 나세요? 이제 항상 이제 생각은 나지만 참 이 간병을 하면서는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고 또 내 건강 챙기기는 정말 불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인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당뇨? 네, 당뇨가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언제 처음 진단 받으셨어요? 당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고. 근데 옆에서 당뇨 세큐를 이렇게 자꾸 옆집에서 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한번 재줘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뭐 이제 380 공복인데 공복에 380이 380? 나오더라고요. 예. 아유.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잘 생각하셨어요. 신경 이제부터라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공부를 함께 해볼 테니까 이제부터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힘 한번 드릴까요? 드려야죠. 우리 다 네. 같이 모두의 기운을 담아서 오송자 어머니 파이팅! 힘내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한 번 걸리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고질병,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니 여기 두 분 선생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있으면 정말 망설이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제 생각으로만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제 낫지를 한 1년을 앓았거든요. 그 다 손이 안 나가지고 손에도 그 당뇨로 인해서 지장이 있나요? 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이 돼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들도 회복이 되는데 몇 주에서 또는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같은 이유로 심한 경우에는 발의 상처가 굼고 괴사되는 당뇨병성 족부 병증이라고 하는 일명 당뇨발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시 잇몸은 괜찮으세요? 아니요. 저 지금 임플란트도 6개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이가 다 들떴었어요. 아유. 사람들이 당뇨로 인해서 이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하신 증상 역시 당뇨 때문일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 높아지면은 단백질과 지방의 당화 그리고 산화를 유발하게 돼서 혈관 속에 염증 유발 물질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뇨병이 치주염의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키고 잇몸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주염이 심해지면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구강 내 염증이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인슐린의 작용을 더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얼마 전부터 이제 건망증도 심해지고 조기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이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일으켜서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 질환들은 동맥경화증을 발생시켜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뇌 조직이 장기간 손상을 입게 되면은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관리 차원에서 정밀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치매 검사는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야,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당뇨 이 합병증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네, 당뇨병은 전신에 걸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심장과 신장에 발생했을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심장과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 및 여과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장기로 심장으로 향하는 관상동맥이 손상되면 심근경색,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신장에 손상될 경우 투석까지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소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오송자 어머니의 생활 속 습관에도 고쳐야 할 문제점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음 중 당뇨 위험을 높이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1. 물에 밥을 말아먹기. 2. 옆으로 누워 자기. 3. 가방을 옆으로 매기. 자, 그러면 팀끼리 대항하시면서 자, 의논을 하셔서 팀명을 먼저 외치는 네, 불에 밥 말아먹기. 네, 맞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팀명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팀명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팔 팀에게 기회가 갑니다. 딩동댕동. 정답은 1번이에요. 예? 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 네, 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밥을 물에 말아먹게 되면 밥을 덜 씹게 되는데 잘게 부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를 돕기 위해 침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제가 물에 희석되어 분해 효과도 약해지는데요. 음식물이 위로 내려간 후에도 위에 있는 소화액이 물에 의해 희석되거든요. 결국 이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하는 췌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췌장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 당뇨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17번 어머니. 저는 당뇨 전 단계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당뇨병 전 단계가 당뇨병이 아닌 게 아니라 당뇨병 직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에서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 전 단계 자체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인데요. 당뇨병 전 단계일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지 심각한 합병증이 와도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평소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자주 안 하는 분들은 내가 당뇨인지 당뇨병 전 단계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바로 손아귀 힘인 악력을 확인해 보는 건데요. 아니 근데 소나기 힘이랑 당뇨랑 뭐 관련이 있나요 이게? 만약 근육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신경 대사량이 없겠죠. 떨어지고. 힘이 딸리겠죠. 힘이 딸리지. 네. 우리 몸속 조직 중에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인데요. 혈당이 점차 쌓이게 되고 당뇨가 올 수 있겠죠. 네, 악력은 우리 손아귀 힘뿐만 아니라 몸 전체 근육의 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악력이 낮다는 건 곧 근육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뇨병 발병 위험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악력 재는 것은 헬스장 같은 데 있긴 하지만 집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페트병을 이용해 볼 건데요. 엄지와 중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는 겁니다. 아, 뚜껑 열기? 이거 너무 네.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자, 되죠, 뭐. 저도 됩니다. 아니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이게 왜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잘 열린데? 아니 우리 어머님들 한번 해보셔야죠. 예, 예. 되세요, 어머님들? 이거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거 쉽지 않네요. 거의 사투를 벌렸어요. 네, 진짜. 어머니들 지금 다 해보고 계신데요. 자, 실패하신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열리더라. 과반이다. 자, 안 열리는 어머니, 9번 어머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꼼짝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열려니까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고 안 되네. 그죠? 힘들어요, 이거. 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폐경 후에도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당뇨병이 없는 여성에 비해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할 위험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유난히 악력이 약하고 근육량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당뇨 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덧붙인다면 악력 감소 외에도 몇 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 밥을 먹었는데도 공복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식후에 쏟아지는 잠을 참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뭐 대여섯 분 이상 드셨네요. 한 7분. 네. 저는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파요. 그 정도예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허해지니까 매번 군것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밥만 먹으면 금방 골아 떨어져요. 그래서 저 생각과 틀리게 낮잠을 꼭 잠을 자게 되더라 그러니까요. 네, 지금 손을 드신 분들도 당뇨병 전 단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넘쳐나는 인슐린으로 인해서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순간적으로 저혈당 현상이 초래되면서 뇌에 당이 적절하게 공급되지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건데요. 평소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혈당 검사를 한 번쯤은 꼭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당뇨는 음식도 가려 먹으라고 하는데 영양제도 가려 먹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꾸준하게 관심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영양제를 드실 때도 당뇨 환자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들한테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것 아닐까 싶은데 28팀, 청춘팀, 양팀 두 어머니께 평소 챙겨 드시는 영양제를 갖고 와 주십사 하고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오신 두 어머니 한 팀에 한 분씩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어머니. 28팀은 13번 어머니, 청춘팀은 32번 어머니시네. 자, 두 분은 평소 어떤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왼쪽 약상자에는 비타민 D와 글루코사민 그리고 칼슘, 오메가3 비타민 A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자에는 유산균과 비타민 B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C, 철분 그리고 비타민 A가 있습니다. 와, 많이도 드신다. 아니 이걸 매일 드시는 건가요? 네네, 우리 애들이 챙겨준 게 대부분이고요. 요즘은 영양제 선물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몸에 좋다니까 그냥 먹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 당뇨 환자가 먹으면 좀 주의해야 할 그 영양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양제 중에서 제가 3개를 고르겠습니다. 세포의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비타민 B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드시는 비타민 D, 관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글루코사민. 이 3가지 영양제 중에서 당뇨 환자가 꼭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팀장님들은 팀원들과 정답을 상의해 주시고요. 자,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3번. 이유가. 뭘까요? 글루코사민? 아, 그래요? 자, 의논하셨어요? 네. 제가 구령을 외치면 동시에 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셋! 3번! 3번! 셋! 3번! 3번! 아, 옆에서 들었죠? 저희 아까부터 이겼습니다, 우리가. 자, 28팀은 3번. 예. 청춘팀은 3번. 3번.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자, 2팀 다 딩동. 우리만 맞춰야 되는데. 모두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글루코스와 아민으로 구성된 글루코사민은 이 원료 자체가 당 성분인 천연 아미노당의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복용을 하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더 높여서 일부 환자에게서는 당뇨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글루코사민을 복용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복용량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이 첨가되어 있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꼭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군 그리고 B군 이런 것들은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비타민 D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인슐린이 잘 작동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약을 장기 복용하다 보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네, 비타민 B군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뇨는 일상에 많은 제약을 주는 병 같아요. 당뇨 때문에 죽을 고비까지 갔다가 지금은 당뇨 관리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아들이 날 보고 붙들고 울면서 엄마 여기 원장이 가망이 없다고 그래서 응? 내가 고아되는지 알았어 그러면서 붙들고 울더라고.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강아지. 아이고. 아이 귀여워라. 만 77세 김윤옥이에요. 15년에 우리 손녀 봐오느라고 너무 과로하고 그랬더니 먹으면 소화도 못 시키고 위가 뿌듯해갖고 화장실을 갔더니 막 하고 쏟아지는데 아이고. 병이 그냥 시뻘겋게만 쏟아지는 거야. 그 버스 타고 요거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면은 병원이니까 내가 갔지. 갔는데 딱 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피가 그냥 팍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토하는 거야, 그냥. 아우. 하루 종일 6번을 토해갖고 병원에 가니까 위 동맥이 터져갖고 세상에. 당뇨 합병이 오니까 위 동맥이 터져버렸어요. 저희 아들 보고 희망이 없다고
아우. 그렇게 참 당뇨가 무섭더라고. 그래도 한 번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세상이 바뀐 것 같더라고. 열심히 살자. 9시 반에 가갖고 10시 반까지 라인 댄스 하고. 오, 라인 댄스. 야, 에너지가 막 넘치십니다. 야. 기분 살리는 데는 최고야. 그렇죠. 맞아. 10시 반서부터 헬스장에 가서 어머나. 12시까지. 야. 여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건 당뇨 환자들은 누구든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운동. 하체. 이야.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런닝머신 걷는 거. 근데 매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위 동맥 터지고 나서 당뇨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봐, 지금 100살밖에 안 나와. 야, 100살 지금 100살밖에 안 나와. 야, 100살 선생님이 35년 됐으면 이 정도면 잘 관리한 거라고 그래. 갈 때마다 모범생이래죠. 이거요, 식초인데 당도 잘 조절이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조금씩 먹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는요, 위가 한계가 있더라고. 당뇨 환자들은 밥도 천천히 먹고 꼭꼭 씹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어머님이 꿈? 앞으로의 꿈은 제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80인데 사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뇨 때문에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셨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고 인생을 즐기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김윤옥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어머, 피부도 너무 고우시고요. 진짜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동안이셔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를 이겨낸 두 번째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본인이 평가하십니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 보이고 지금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아니 그 위동맥 출혈 이게 굉장히 크게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조 증상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전에는 막 소화도 안 되고 먹기도 싫고 자꾸 힘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딱 들어가면 위 가운데 가서 이렇게 딱 뭉치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돼. 위가 안 움직여요. 위가 안 움직이는 그 상태에서 뭐 한 몇 달을 있었죠. 그러더니 위가 동맥이 터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아저씨가 돌아가신 지 3년 됐거든.
그래가 제가 나도 죽는다고 맨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시술을 하고 나서부터는 죽는다 소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죽는 순간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고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요. 나는 정말 19번 어머님이 제일 오늘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뭐 다른 어머니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동맥 치료로 고비를 겪었었다고 들었는데 당뇨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서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혈액 속의 염증 물질들은 전신을 돌면서 혈전을 유발하고 또 혈관의 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우리 위에 퍼져 있는 위동맥뿐만이 아니라 혈관이 있는 우리 몸 어디서든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터졌다면 사실 더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압하느라 발을 지압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일부러 하시는 건가요? 우리 당뇨가 오면은 발가락, 이 손가락 다 짜리짜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가지고 자꾸 하면은 운동이 돼갖고 온몸이 다 편안해져요. 네, 발은 한의학적으로 소화기관, 간, 콩팥에 경락이 흐르는 곳인데요. 이 기관들은 당뇨의 필수적인 장기들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극을 해주면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는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있는데요. 작은 근육이 모여있는 발바닥 가운데 움푹 패인 곳과 발가락 사이에서 주로 피로가 발생합니다. 지압판이 없더라도 집에 있는 골프공이나 봉으로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뇨가 심한 만성 환자분들은 발바닥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나 강한 자극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뇨에는 단맛, 짠맛 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극적인 걸 맛을 피하거든요. 근데 신맛은 괜찮아요? 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단 제한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고 매일 밍밍한 음식만 드실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침샘을 자극하는 신맛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는 음식물과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체내 흡수가 더 더디게 이루어져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에서 밥 먹고 물 말고 다른 걸 마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따뜻한 물에다가 그 여죽 좀 넣어서 식사한 후에 그 한 컵씩 그렇게 먹어요. 여주는 쓴맛이 특징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쓴맛과 오이를 닮은 외형 때문에 쓴 오이라는 뜻의 고과라고도 불립니다. 여주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본초 강목에는 여주가 열을 내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소갈병, 즉 당뇨병과 갈증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주가 몸의 열기와 피로를 없애고 기력을 회복시키며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주의 모형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주는 아시아나 남미, 인도 그리고 동아프리카 등지 이런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박과 식물인데요. 예로부터 열대 지역에서 당뇨 치료용으로 민간 약재로 쓰이면서 자연 대체요법으로 활용된 식물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주 반찬도 먹어봤는데 몸에 좋은 게 쓰다는 말을 좀 실감을 했어요. 좀 써요. 확실히 씁니다. 네, 여주의 쓴맛은 모모르데신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모모르데신이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해치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아주고요. 또 혈압의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년이 되면 따라오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이런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당뇨를 유발시킨 쥐에게 이 여주
발효 추출물을 4주간 투여를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혈당과 중성지방이 감소한 반면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주가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요. 식물성 인슐린이 들어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짠가요? 그렇습니다. 여주를 천연 인슐린,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주에 있는 피인슐린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피인슐린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요. 포도당을 필요한 장기로 보내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며 혈당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포도당을 투여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여주 추출물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포도당만 투여한 그룹은 혈당이 142% 오른 반면 여주 추출물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혈당은 약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는 사람이 생여주를 준 적이 있는데요. 껍질이 울퉁불퉁해서 깎아 먹으려고 했더니 껍질도 같이 먹어야 한다더라고요. 껍질째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주도 마찬가지로 껍질에 카란틴이라고 하는 주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이 카란틴은 사포닌의 일종인데 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당의 이용을 증가시켜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활성화가 되면은 인슐린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제2형 당뇨 그리고 베타세포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생기는 제1형 당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에게 여주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공복 혈당이 2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 6주간 여주 주스를 먹은 쥐가 대조군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60%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요 당뇨에 좋다고 해서 여주를 먹고 있는데요. 당 치수도 좋아지고 뱃살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여주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당뇨병 환자 중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기를 제거하고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주는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여주 속에는 공액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체중 감소를 확인한 국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그룹에만 여주 추출물을 먹인 후 12주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주 추출물을 먹인 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이 18.5% 감소했고요. 또 남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조직의 무게 역시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주를 먹고 나니까 감기 같은 거, 몸살 같은 거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여주가 면역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비타민C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레몬이지. 오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타민C를 보충하려고 우리가 레몬이나 블루베리 같은 이런 과일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여주는 레몬이나 블루베리보다도 비타민C가 훨씬 더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면역력에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여주를 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쓴맛 때문에 꾸준히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여주 분말을 물에 타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니까 쓰지도 않고 구수한 맛만 나요. 우리 좀 맛 좀 보게 주세요. 안 써요. 아, 쓴맛이 1도 없어. 혹시 여주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여주는 껍질과 과육을 통째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껍질에 묻은 농약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여주의 씨앗에는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 청춘.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야 시간이 다가기 전에 사람이야 그대의 손을 붙잡고 채널 A